자, 그러면 피드 시스템 들어가 보죠.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피드 시스템은 게이트 위치 및 수량, 그 다음에 사출기 노즐에서부터 각 게이트까지의 압력 강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앞에서 직사각형 게이트 경우에 디그레이드에 대해서는 파이썬 코드로 알아봤고, 이 원형 게이트에 대해서도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 런너에서 압력 강화는 그 앞에 이 성형 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의 유동성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밸런스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이 런너에서 압력 강화가 너무 크면 보합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압력 하중이 금형에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런너에서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는지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좀 정량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 현업에서 굉장히들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퀀스 컨트롤을 적용할 때는 게이트 위치하고 수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 동시 사출하는 경우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퀀스 제어할 때 밸브 게이트 열림 제어를 하면 헤지테이션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과도한 유속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그럼 이제 먼저 여기 이제 하겐푸아세이 플로우가 나오는데, 하겐푸아세이 플로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플레인 푸아세이 플로우를 직교 좌표계에서 원통 좌표계로 변환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 원통 좌표계로 이 라플라스 연산자하고 그레디언트 벡터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변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하지요. 그래서 원통형 좌표계를 적용하면 하겐푸아세이 플로우 요 수식들이 유도가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해보기로 하고, 먼저 원형 게이트의 디그레이드에 대해서 이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우선 여기 파이썬 코드 중에서 서큘러 게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게이트 파이가 2파이부터 6파이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쉐어 레이트니까 교재에서 5만 이하가 되려면 3.5파이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5만이 여기니까 3.5파이 이상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법을 좀 보면, 우선 여기서 이게 게이트 파이 최소값이죠. 2파이부터 6파이까지 100개로 나눠서 플롯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당 200cc의 유량은 얘지요. 그래서 이 유량을 뭐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300이 되면은 지금 5만이 되려면 4파이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게이트를 여기 2파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4파이에서 한 10파이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정도로 원형 게이트에 대해서 디그레이드 판단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런너에서 압력 강화는
여기 뭐 수식 정리해 놨으니까 이 수식은 그 각자 이해해 보도록 하고 파이썬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자, 런너에서 압력 강화는 이 코드 중에서 프레셔 드롭이죠. 여기서 일단 좀 파라메타들 설명을 하면 지금 맨 위에 이 부위는 점도 모델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다 점도 모델이니까 크로스 WLF 점도 모델하고 이제 같은 거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일단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지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 프레셔 드롭이 지금 밑에가 런너 직경을 표시하고 이쪽 Y축이 압력 강화량을 표시하는 거죠.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런너 길이가 200mm죠. 그거는 우선 여기서 한번 런너 그 길이는 지금 얘는 요 위에 있는 거는 프린팅 하는 거니까 얘는 뭐 프린팅은 일단 코멘트 아웃을 시켜 놓고 여기도 프린트가 있죠. 코멘트 아웃 해놓고 지금 프레셔 드롭 할 때 런너 길이는 얘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10파이일 때 한 10메가파스칼 정도 200mm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한 400mm가 되면 압력 강화가 더 커지겠죠. 10파이일 때 거의 20메가파스칼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400mm로 바꿨는데 여기는 지금 안 바뀌었죠. 그거는 얘를 이제 변수 처리를 안 해서 그런데 필요하면 그냥 요 제목을 이렇게 400으로 바꿔서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같이 바뀌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초당 유량이 200cc죠. 그러면 200이 달라져도 이 프레셔 드롭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초당 유량을 예를 들어서 300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그 압력 강화량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런너 압력 강화에 대해서 코드 사용법을 마치기로 하지요. 자, 그러면 시퀀스 컨트롤 들어가 보지요. 먼저 게이트 위치 및 수량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요 밑에 그림에서 요 첫 번째 그림처럼 이런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제품에 3점의 게이트를 적용한다고 하면 동시에 사출하는 경우는 요 두 번째 그림처럼 게이트가 돼 있어야 한 게이트에서 전체 제품의 3분의 1씩 성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에서 그 게이트에서 성형한 유동 말단까지 요 거리는 그 제품 길이의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6분의 1이 될 거고 게이트 하나가 성형하는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시퀀스 제어라 그러면 만약에 중심 게이트가 먼저 성형을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전체의 4분의 1 길이가 성형됐을 때 좌우 게이트가 그 이후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보면 요 위에 그림에서는 게이트 하나가 제품 길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압력 강화를 받게 되는데 요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요 게이트에서 유동 말단까지 압력 강화는 전체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압력 강화량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퀀스 컨트롤이 필요하면은 게이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문제 같고, 또한 여기에 지금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심 게이트에서 성형된 수지가 이렇게 노란색 지점까지 왔을 때 좌우에 있는 게이트가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랩을 이렇게 시켜라 하는 얘기인데, 이 오버랩을 시키는 목적은 급격하게 유속이 증가하거나 또는 헤지테이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지요. 오버랩 성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출기 응답성 지연의 보완이죠. 우리가 사출기 제어에 있어서 속도 제어 구간에서는 시간당 유량을 제어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시간당 유량을 제어한다 그래서 압력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속도 제어 구간에서도 압력은 설정을 해 놓죠. 그래서 그 압력을 충분히 높은 압력으로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압력에 구애를 안 받겠다는 거지, 압력이 작용 안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그림에서 중심 게이트에서 일정한 유량으로 성형을 한다 그래도 중심 게이트에서 유동 선단이 요 두 번째 게이트까지 왔을 때 요 중심 게이트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상당히 높겠죠. 그때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게이트가 열린다면 여기서 일정한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은 굉장히 또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출기에서 갑자기 높은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가 굉장히 작은 압력으로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사출기에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큰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인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뭐 잘 아는 F 이퀄 MA에서 F가 자꾸 커지는 거니까 그 사출기 응답성이 그 수준까지 만족시키기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버랩 성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뭐 밸브 게이트 열림 스트로크 제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추가적으로 복잡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일반화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 뭐 다음 넘어가 보죠. 이 오버랩 성형 완료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시퀀스 제어를 하는 목적이 웰드라인 제거가 이제 주목적이니까 외관이 상당히 중요한 제품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게이트도 제품 표면에 다이렉트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고, 콜드 런너가 포함이 되고 또 사이드 또는 오버랩 게이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경우에 그 오버랩 성형이 되는 시점은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밸브 게이트에 연결된 게이트, 좀 말이 좀 여기서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보면 만약에 요 두 번째 게이트에서 이렇게 콜드 런너가 있고 요 밑에 그 밸브 게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게이트에서 성형을 해서 이렇게 오버랩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게이트, 두 번째 게이트를 통해서 이 콜드 런너를 통해서 요 밸브 게이트 밑에까지 올 때까지 이 오버랩 성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로 하려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게이트로 성형되는 수지가 이렇게 오는 오버랩 시점, 이 시점은 이 두 번째 게이트를 통해서 또 두 번째 게이트에 연결된 콜드 런너를 통해서 요 밸브 게이트 밑에까지 다 왔을 때 요 밸브 게이트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요 두 번째 게이트에서는 수지가 거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언더플로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사출기에서 정확하게 요 두 번째 게이트에 연결된 밸브 게이트 밑에까지 제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제어 정밀도 문제도 있으니까 한 0.1초 이상 여유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때 요 게이트가 고화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해 놓은 거고, 그래서 게이트의 조건이 랜드가 없거나 뭐 짧아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죠. 여기를 한번 보죠. 바로 지금 요 게이트가 그 시퀀스 제어할 때 오버랩 성형이 일어난 그 게이트인데, 지금 요 게이트는 랜드가 없고 그 다음에 상당히 두껍죠. 단지 요 접촉하고 있는 요 부분만 게이트 두께가 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런 형상이 되면 고화가 잘 안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지요. 이렇게 시퀀스 제어를 해도 제품이 패곡선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 밑에 그림처럼 웰드 라인이 적어도 한 군데 이상에서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웰드가 발생하는 지점을 이렇게 제품의 예각 부위에서 발생하길 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예각 부위에서 수지가 합류하게 되면 요 만나는 각도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35도 이상이면 멜드 라인이 형성되니까 표면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웰드 라인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이 밑에 쪽에 게이트 3점이 있고 위에 쪽에 게이트 3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웰드 라인 형성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게이트는 요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지 요 까만 게이트에서 사출된 수지가 동시에 요 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까만색 게이트는 그 길이를 서로 맞췄다고 하더라도 요 중앙에 빨간색 게이트는 서로 길이가 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윗면에 짧은 쪽에 게이트에 플로우 리스트릭터가 설치되어서 균형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시퀀스 제어는 압력 강화량을 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유동 패턴은 제어할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 밑에 그 플레임프와 세이유 플로우에서 보면 그때 유량 Q는 이 라운드 P, 라운드 X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밸브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는 것만으로는 유동 패턴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현업에서 이 게이트만 열고 닫아서 요 유동 패턴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플로우 리스트릭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런너의 얇은 부분을 둬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에서는 서로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그 피드 시스템은 이제 마치기로 하죠.